야담 이야기. 저 벌려도 될까요, 도련님? 옛날 재산께나 있는 집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방성문으로 과거를 보기 위해 10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일심으로 공부를 하고는 했습니다. 방성문은 열심히 공부를 한 덕분인지 글을 지으면 옷같이 아름답고 미려한 글이 나와 서당방 훈장에게 늘 칭찬을 받았습니다. 공부에 매진하던 방성문은 서울에서 과거를 본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반드시 급제해서 돌아올 것이다. 소식을 듣자마자 방상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어찌 이렇게나 사람이. 방성문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이라고 찾아가 보니 팔도강산에서 과거를 보러 온 사람이 어떻게나 많은지 서울판이 터질 지경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서울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과거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노력한 대로만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방성문은 자신만만하게 시험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시험장에 들어서 보니 모든 게 송금 보듯 환했던 것들이 눈앞이 깜깜해져 글 한자 바로 쓰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니 과거 시험에서 자연히 낙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10여 번 과거 시험에 치렀지만 계속해서 낙과를 했습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 자연히 위축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번번이 과거를 보기 위해 서울을 10여 번 넘게 오르내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산의 절반을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열 몇 번이나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방성문의 속은 타들어가고 제가 차는 것 같았습니다. 방성문은 열 몇 번째 시험까지 치고 나와서는 주막집에 와서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런데 주막집에 10번을 오다 보니 주막집 딸이 이선비를 흠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막집 딸이 갑자기 방성문의 방으로 들어와서 방성문을 오래전부터 흠모해왔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방성문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 일단 가만히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막집 딸이 도련님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요? 라고 하자 나는 참말로 바보 같고 미련한 사람이네. 모르는 걸 쓰지 못했다면 분하지라도 않으련만. 시험장만 나서면 다 알만한 글을 한 해도 아니고 연년이 써바치지 못했으니 힘들 수밖에 없지 않소.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런 도련님을 위하여 제가 일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방성문은 무슨 일을 벌렸냐며 물어봤는데 딸은 자기가 도련님이 잘 되도록 엄마랑 자기가 3년 전부터 매일 밤 어려운 사람들은 공짜밥을 주면서 밤마다 신령께 빌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방성문은 딸에게 고맙다며 급제를 하면 꼭 찾아온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을 들려고 했는데 잠이 올 리가 만무했습니다. 깊은 밤 서울거리는 쥐죽은 듯이 고요했습니다. 이때 숙종대왕이 서울거리를 야행하고 있었습니다. 대왕은 밤마다 민심을 살피기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숙종대왕이 서울거리 한 곳에 이르렀을 때였습니다. 밤이 깊어 삼경이나 되었는데 주막집에서 밝은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숙종대왕은 이상하다 여겨 주막집 문 가까이 다가가서는 안의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에는 웬 선비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는 글을 쓰다가 탄식을 하고 또 글을 쓰다가 탄식을 뱉고는 했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밖에서 이를 엿보았습니다. 문득 궁금증이 일렁인 숙종대왕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서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젊은이, 내 지나다 볼라니 필요곡절인데 젊은이는 어디 살며 성명은 무엇인고 또 어찌하여 글을 쓰다가 탄식하고 탄식하다가 글을 쓰는지 그 연유나 말해줄 수 있겠는가? 방성문은 방으로 들어온 사람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한 노인인데 자신이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저 지나가지 않고 들어와서 물어봐 주는 것이 고맙게 여겨졌습니다. 방성문은 숙종대왕을 보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말을 꺼냈습니다. 10년 동안 주야가 따로 없이 일심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장에만 들어가면 알던 글도 새까맣게 잊어져 버려 번번이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니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방성문은 솔직하게 다 털어놨습니다.
방성문은 말을 하다 보니 자신의 처지가 더욱 비통했습니다. 땅을 치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숙종대왕은 한참이나 말없이 슬피 우는 방성문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어깨를 두드려주며 위로하고 나섰습니다. 젊은이, 그만 울게. 내 듣자니 내일 특별과거를 본다는데 시제는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것이 무슨 새인지 아는 사람을 합격시킨다네. 그걸 어떻게 아십니까? 숙종대왕을 대답 대신 말을 이어서 했습니다. 내 듣자니 그 새가 무슨 새인고 하니 하계 새끼일세. 이건 어려울 것이 없으니 내일 젊은이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그 새가 학이라고만 하고 나오세. 그러면 젊은이의 소원을 성취할 것일세. 숙종대왕은 말을 마치고 방성문을 다시 한번 보면서 빙그레 웃어주고는 방에서 나갔습니다. 방성문은 반신반의하며 늦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 지난 밤 노인에게 들었던 대로 특별과거를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방성문이 과거장에 들어가니 시관이 새 2마리를 그린 종이를 가리키며 무슨 새인지 물었습니다. 그 새가 학이라고만 답하면 과거에 급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헌데 방성문이 시험장에 들어서니 또 눈앞이 새까매지며 그 새가 무슨 새인지 도통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무진 애를 써도 무슨 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시험 시간은 제한이 있는 법이었습니다. 방성문이 반나절이나 서 있으면서 생각하니 새는 날 때 나래를 툭툭 치며 날 터이니 툭툭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방성문은 그 새 이름을 툭툭이라 쓰고 시관에게 올리고 나왔습니다. 시험장에 나서자 그 새 이름이 툭툭이가 아니라 학이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방성문은 다 알려준 시제도 답하지 못하고 또다시 과거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허탈하고 슬픈 마음에 잠긴 방성문은 대성통곡했습니다. 어젯밤 노인이 알려준 새 이름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 통곡밖에 나올 것이 없었습니다. 방성문이 통곡하며 물러나오는데 어디서 오는 선비인지 2주먹을 불끈 쥐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시험장 밖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방성문을 보고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리 슬피 우는 것이오? 글쎄 과거 시험에 새 2마리를 그려놓고 그게 무슨 새인지 묻는데 학이라고 하면 급제할 것을 그만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 새가 날 때 날개를 툭툭 치며 나는 것밖에 생각이 나지 않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만 툭툭이라고 써서 냈으니 낙방거지가 아니 되었소. 나는 그 일이 하도 맹랑해서 이리 울고 있었소. 그게 정말이오? 정말이 아니면 내가 이리 울고 있겠소. 그럼 됐소. 내 뒤를 따라오. 방성문은 선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선비는 과거장에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그 새의 이름은 하게 새끼 툭툭이 올시다. 선비는 제꺽 답장을 써서 올렸습니다. 시관은 선비가 써올린 답장을 보더니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어찌 이 새를 하게 새끼 툭툭이라 하느냐? 네. 새끼 닭을 병아리라 하고 새끼 말은 망아지라 하고 새끼개는 강아지라 하는 것처럼 우리 고장에서는 새끼약을 툭툭이라 하옵니다. 오, 그러한고. 그럼 방성문이란 선비가 옳게 답한 것이구나. 그 방성문이란 선비도 불러들이거라. 이렇게 되어 글 공부를 열심히 했던 방성문은 숙종대왕과 이름 모를 선비의 덕으로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방성문은 바로 주막집 딸과 혼인하였으며 훗날 치정치사를 잘해 사람마다 그를 칭찬했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